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 시정뉴스입니다. 용안 생태습지의 노란색 물결이 넘치고 있습니다. 유채꽃이 만발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대면 관광지로 각광받는 용안 생태습지를 국가 정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노란색 물결이 일렁입니다. 봄을 상징하는 유채꽃 향연이 용안 생태습지를 채우고 있습니다. 현재 용안 생태습지는 3,000제곱미터 규모의 유채꽃밭이 펼쳐져 있으며 67만 제곱미터의 대규모 갈대가 어우러진 나무 데크와 각종 들꽃, 수생식물 야외학습장 등이 조성돼 있습니다. 유채꽃이 만발하면서 관광객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역이 옛날에는 농사짓던 곳인데 이제 그 4대강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생태 습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생태 습지만 20만 평, 그리고 저쪽에 억새밭이 40만 평, 말 달리기 하는 데를 한 10만 평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 생태 습지 만드는 것은 아주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시는 올해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합니다. 용안 생태습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산책로 데크 정비, 제방 황토 포장, 중앙 진입로 개설 등 조경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용안 생태습지는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대표 언택트 관광지 100곳 선정 외에도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국가하천유지관리 실태평가에서 20개 시군 중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익산시는 용안 생태습지에 대한 국가정원 지정에 도전합니다. 최종 국가정원에 지정되면 전남 순천만처럼 관광개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안 생태습지를 비대면 관광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 사업비 올해 예산이 한 5억 정도를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유지관리 방향을 조경시설이나 기타 산책로나 기타 그 편의시설을 또 보강해서 그 관광객들이 찾는 그 편의사항들을 더 확충하고 발전할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봄철 비대면 관광지로 떠오른 용안 생태습지. 국가정원 지정을 통해 대표 휴식처로 부상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익산 지역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 보증금 이자가 지원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올해 첫 시행되는 사업으로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 임차 보증금 대출 추천과 이자 3%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익산시는 올해 3억 원을 투입해 100가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익산시에 주소를 둔 만 39세 미만 무주택 청년이며 소득 기준과 주택 기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익산시는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증진 조례안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 침해로 피해가 발생하면 법률 지원을 연기할 수 있고 정신건강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공동주택 노동자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 사무업 종사자가 해당됩니다. 익산 산업단지 공업용수가 앞으로는 용담댐에서 공급됩니다. 전라북도는 용담댐 건설 당시 도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하루 135만 톤을 배문하도록 했지만 현재까지 공업용수는 공급되지 않고 생활용수 50만 톤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을 포함해 전주와 완주 산업단지에 공급되고 있는 공업용수를 만경강에서 용담댐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경강은 하천 자정 능력과 희석 작용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익산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위원회와 시민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위원회와 추진단은 지난 9일 통합전수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행보를 알렸습니다. 두 단체는 오는 12월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받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말 문화체육관광부의 제3차 문화도시 후보도시에 선정됐었는데요. 문화도시는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되는 도시입니다. 익산시는 오는 12월까지 예비사업을 추진한 후
최종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 동안 최대 2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습니다. 예비도시 막차를 탔죠. 그것도 최소 끝에 막차를 탔는데 그것도 이제 극적이었습니다. 그 감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사실은 그것은 절반의 성공이었고 진짜 성공은 금년 연말에 법적 예비 문화도시 지정이 되는 겁니다. 시는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시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시민들의 참여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과 행정, 시의회,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위원회와 시민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이 문화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또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익산의 도시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요. 시민추진단은 문화예술계,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 3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추진위원회와 추진단이 동시에 출범을 하는데요. 추진위원회는 이 익산문화도시에 대한 최종적인 시민적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사업 계획들을 같이 심의하고 의결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뜻을 모아가는 기구이고요. 익산시가 문화도시에 지정되면 5년간 200억 원의 각종 사업비를 지원받고 조성 과정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전문가 자문, 문화도시 간 교류 기회 등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올해 말 문화도시에 지정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시민추진단의 활동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한국식품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 기관은 증가하고 있는 노년층을 겨냥한 고령 친화식품 개발에 나섭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고령 친화식품 연구개발 기술을 보유한 기관입니다. 식품진흥원은 식품산업 네트워크와 기업 지원시설 인프라를 연계해 고령 친화 식품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익산 지역 학교 7곳에 녹색 쉼터가 만들어집니다. 익산시는 원광중과 1위 공고, 1위 서초교 등 7곳에 3억 1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오는 6월까지 학교 숲 등 녹색 쉼터를 조성합니다. 해당 학교 부지에는 수목식재와 산책로 조성 등이 이루어지며 학교는 부지 제공과 시설물 유지 관리를 맡게 됩니다. 익산 토성이 재정비되고 탐방로가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탐방로를 걸으며 역사 유적을 되새기고 미륵사지와 웅포 등 익산의 명소를 감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금산에 위치해 오금산성 보덕국의 성이라는 뜻의 보덕성으로 불리는 익산 토성. 사적 제92호로 지정된 익산 토성은 서동이 5덩어리의 금을 얻었다라는 오금산의 전설과 보덕성의 유래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해발 125m의 오금산 정상에 있는 익산 토성 둘레를 도는 탐방로를 마련했습니다. 북으로는 미륵산과 미륵사지, 동으로는 용화산, 서로는 웅포 일대, 남으로는 왕궁리 유적까지 한눈에 볼 수 있게 됐습니다. 2017년부터 서성벽 이론 발굴 조사를 통해 선문지와 성벽의 재개축 과정을 확인하였고 현재 발굴지에 대한 복토 및 진입로, 탐방로 정비와 성 안팎의 밀식된 수목을 감벌해서 경관 회복 및 관람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원광대 마안백제문화연구소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서문지를 비롯한 서쪽 성벽 일원을 발굴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제부터 고려에 이르는 유물을 다수 수습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유물들을 보면 주로 이제 백제 시대 유물들이거든요. 그 가운데 수부라고 새겨진 기와하고 북사라고 쓰여진 토기편이 여기서 출토됐습니다. 근데 이 수부라고 하는 것은 수도라는 의미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이 왕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성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익산이 이제 백제 수도였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여기서 나왔어요. 또 발굴 조사 당시 돌을 쌓아 올려 성벽을 만든 것도 확인됐습니다. 토성이 아닌 석성인 것으로 드러나 명칭 변경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 성의 명칭이 익산 토성이라고 우리가 불려왔잖아요. 그런데 발굴 결과 석성임이 밝혀졌습니다. 이 유적의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적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듯합니다. 익산 토성은 그 둘레가 690m 정도로 가파르지 않아 시민들이 산책로로 애용하는 곳인데 명칭 변경 등 앞으로의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익산시가 시행 중인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사업이 전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2일 원예산업종합계획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A등급을 받은 데 이어 8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사업에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았습니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농식품부와 먹거리 협약 체결을 통해 향후 5년간 총 116억 원을 투입해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등 총 10개 사업을 순차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익산 유천 생태습지의 아가숲이 조성됩니다. 시는 올해 태어난 신생아들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념으로 유천 생태습지 일원에 4,000제곱미터의 아가숲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숲에 수목을 식재한 후 시민의 신청을 받아 탄생기념 수목을 분양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분양된 수목은 자녀와 부모가 함께 가꾸는 방식으로 관리될 예정입니다. 익산시와 지역 대학이 시민 체육 복지 향상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익산시는 원광대와 원광보건대 등 2개 대학과 다이로운 체육복지 서비스 업무 협약을 지난 12일 맺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익산 체력인증센터의 전문 인력과 장비를 활용한 과학적 체력 측정, 운동 처방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시민들을 위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익산시와 코레일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왕복 열차비와 렌터카, 관광 택시, 숙박 상품 등에 대해 최대 6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계 상품은 렌터카를 타고 떠나는 익산 여행 등 3가지 종류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익산 평화동 새마을 분여회가 지역 홀몸 어르신 등 저소득층 22가구에 직접 만든 반찬을 전달했습니다. 완주군에 있는 삼연철강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익산 팔봉동 행정복지센터에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익산 삼성동 새마을 분여회가 지역 내 홀몸 어르신과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30세대에 직접 만든 밑반찬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으로 익산 시정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